오늘은 숙제 없는 날이라고 얘기했지? 네. 왜 없냐면 오늘은 노트 정리만 할 거거든. 근데 노트를 오늘 정리 못 하잖아. 내가 오늘 영상을 끝나고 못 올릴 거니까. 밤에 막 12시, 1시에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보지 마. 그 시간에 자. 앞으로 늦게까지 공부할 날들이 아직 6년이나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그렇게 해. 지금은 많이 자둬.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5단원하고 6단원이 이제 남은 거거든. 얘네들을 큰 틀에서 보면 함수라고 부르는 단어냐, 함수. 그래서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뜻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거기서 쓰는 용어들까지만 정리를 좀 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칠 거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늘 들었던 용어들 있지?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용어들을 정리해 나가고 기본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을 이번 주에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는 그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산수를 해보는 거, 계산해 보는 거, 요것들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하면 1학년 1학기 과정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용어들이랑 이런 것들을 내일 이제 영상 보고 정리하겠지? 정리하면서 숙제까지 같이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까지 같이 하면서 정리를 좀 해봐. 내일은 숙제가 조금 많을 거니까 오늘은 쉬어가는 타임으로 잡읍시다. 알겠죠? 선생님, 그리고 지금 어제 주말부터 감기 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재채기를 한다거나 말이 갑자기 끊어질 수 있거든? 이해를 해. 또 나중에 또 깜짝아 이런 거 하지 마. 제가 아는 선생님. 아니, 혹시라도 그냥 그렇다는 거지. 아저씨들이 하는 거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함수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하면서 가볼 거야. 자, 이 함수라는 단원이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1차 방정식 배웠었지? 1차 방정식도 했었고 1차 방정식 활용도 했었지? 이게 지금이야 단순하게 1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으로 묶여 나오지만 요게 이제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은 중학교 2학년 때도 방정식이 나올 거야. 3학년 때도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라가면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통째로 하나로 묶여. 그리고 거기에 함수라는 단원을 이제 2학년, 3학년 때 또 배울 거거든? 그거까지 다 합쳐져. 그러면 방정식 함수가 원래 이렇게 따로 있는 거지? 근데 이게 하나의 단원으로 합쳐져.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함수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함수라는 단원이 원래 더 중요한 단원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배우질 않았으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 방정식을 푸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함수라는 단원의 뜻이 가장 중요해. 뭔지를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자, 그러면 함수라는 녀석을 어떻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한 몇백 년 전에 수학자가 이미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야. 너 왜 웃어? 갑자기. 왜? 원래 수학이에요. 어떤 수학자예요? 누구예요? 유클리드. 유클리드 기하하. 그 책을 그래. 자주 등장하지?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 대한 거의 80% 이상, 90% 가까운 정의들은 전부 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부터 출발이야. 그 유클리드 수학자가 그동안 나왔던 것들을 다 이거는 이렇게 부르기로 할 거야. 이렇게 부르기로 할 거야 라고 다 써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채택했어. 그래서 그거대로 무조건 따라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학이라는 이 함수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어차피 영어니까 번역 이슈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기억하면 돼. 지금부터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야. 두 개의 별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그 별량을 x랑 y로 그냥 간단하게 이름을 붙일 거야. 그랬을 때 두 개의 별량 x랑 y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즉 x랑 y 두 개가 무조건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확인됐지? 자, 이때 x라는 녀석을 먼저 정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정해주면 그때 x에 따라 단 하나의 y라고 부르는 녀석의 값이 결정이 될 거야. 그랬을 때 x랑 y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되게 길죠?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첫 번째 별량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사실 중요도는 좀 떨어져. 별량이라고 부르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별량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돼. 미지수가 뭔지는 알지? 뭐야? 그렇지. 내가 모르는 거. 내가 몰라서 문자로 바꿔 쓴 x랑 y라는 숫자. 그 두 개의 숫자가 존재할 때 x가 정해주면이라고 얘기를 했지? 맞죠? 여기서 말하면 이거는 맞춤법이 조금 어긋나긴 한다. 정해지면이라고 쓰자. 정해지면. 자, 그러면 x가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지? 이걸 정하는 사람이 누굴까? x를 정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어? 정답. 문제 낸 사람이야. 그럼 문제 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뀌겠지? 다시 말하면 x는 내 맘대로 정해도 돼, 안 돼? 되죠. 되죠. 문제 낸 사람 마음이라며. 그럼 문제에 딱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내 맘대로 정해줘도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x를 정해진다. 이거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해. 혹은 문제에 나와 있으면 정해진 걸 따라가면 되겠지? 근데 그게 없다라면 내가 정해주는 거야.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르는 숫자가 x랑 y 두 개였지. 근데 이 x를 정해줬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모르는 숫자는 뭐밖에 없어? 문자는 y밖에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즉 x를 내가 임의로 먼저 정해준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이때 정해줄 때 x를 딱 하나만 정해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하나만 정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한테 딱 보여줬어. 한 명을 딱 찍어서 보여줬어. 무슨 생각이 들까? 아이, 사람이라고 정해주고 딱 보여줬다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게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겉에 있는 외형을 봤을 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돼버리면 당장 나는 어때? 안 쓰고 있잖아. 사람이야? 이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지. 맞지?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그래, 생일을 보여줬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경 안 쓰는. 그래, 안경을 안 쓰고 머리가 긴 사람이 사람이겠구나. 그럼 나는 어때? 머리는 짧고 안경은 안 썼어. 이게 사람이 반만 된 건가? 뭔가 좀 이상하잖아. 근데 여길 딱 봐. 어때? 아무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돼, 안 돼? 사람이 아니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x를 정해줄 때 꼭 하나만 정해줄 필요가 있어? 없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x는 여러 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야. x가 처음에 정해진다 그랬지? 이거는 여러 개를 정해주는 게 가능하다. 여러 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같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 개를 정해주는 게 가능하다. 확인되죠? 자, 그러면 x를 딱 정해줬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x를 우리 하나, 둘, 세 명을 정해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남은 5명 중에 한 명씩 골라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경록이가 민엽이를 골랐어. 효림이는 뭐 승희를 골랐어. 나는 말 안 듣는 유진이랑 너는 버림받았어. 요즘 공부 안 하는 서연이까지 2명을 이렇게 골라버리는 거야. 버림받았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고르게 될 거란 말이야. 확인됐어요? 그걸 고르게 됐을 때 x가 우리 3명이야. 맞지? 그 3명이 y라는 녀석, 다른 애들을 골라주겠다는 거야. 단지 고를 때 어떻게 돼야 된다? 단 하나만 골라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욕심 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 하나의 y만 골라주게 될 것이다. 확인돼요? 자, 그럼 다시 보자. 우리 x라는 사람을 지금부터 하나, 둘, 3명으로 또 정했어. 자, 처음에 경록이가 골랐더니 하나를 골랐어. 민엽이를 골랐어. 그 다음 효림이가 골랐더니 승희를 골랐어. 그 다음 내가 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하고 안 골랐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갑자기 그래, 마음을 비우자. 마음에 안 드는 인간 둘을 골랐어. 그럼 어떻게 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됩니까? 무조건 뭐를 골라야 돼? 하나만 골라줘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확인됐죠? 자, 그랬을 때 단 하나의 y 값이 결정되는 x, y 사이의 관계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 관계. 보이죠? 여기 있는 이 관계가 제일 또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건 단 하나의 y, 두 번째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해보자고. 우리 경록이, 효림이, 내가 지금부터 고를 거야. 자, 경록아 너 골라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민엽이를 골랐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지. 민엽이를 고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잘생겨서 골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예를 들면 그래서 골랐다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효림이한테 마찬가지로 골라봐 그랬더니 승희를 골랐어. 왜 골랐어? 그랬더니 예뻐서 골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골라봐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우진이를 골랐어. 왜 골랐어? 그랬더니 그냥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자, 봐봐.
우리 세 명이 고른 이유가 다 어때? 다르지? 다 다르지? 다 다르지? 이렇게 다 달라버리면 다음번에 만약에 시우 보고 나와서 시우야 너 골라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상이 될까? 시우가 누구를 고를지? 예상이 안 되겠지? 맞죠? 예상이 안 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골랐을 때 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관계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지. 관계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경록이한테 얘기를 한 거야. 경록아 지금부터 안경 쓴 사람 골라봐 라고 얘기했더니 민엽이 골랐어. 효림아 안경 쓴 사람 골라봐 그랬더니 서연이 골랐어. 그럼 나보고 안경 쓴 사람 골라봐 그랬더니 시우를 골랐어.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번에 누가 나와서 X를 누굴 정해주든 고르라고 시키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안경 쓴 사람을 고르게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일정한 관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함수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때 왜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이렇게 생긴 상자 본 적 있냐? 나누기 들어있는 나누기 들어있는 거. 그렇지. 이렇게 생긴 상자.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 3을 써준 다음에 여기다가 아니 3 말고 4를 쓰고 여기다가 곱하기 5라고 딱 써놓고 여기에 네모칸을 이렇게 딱 치버리는 거지. 그럼 4, 5? 확실해? 그렇지. 20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거잖아. 습관적으로 신고할 나도.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요 답만을 찾았었단 말이야. 답만. 그치?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함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 4라는 숫자 내가 정해준 거지. 정해준 숫자잖아. 맞지? 이게 뭐야? x야. 확인돼요? 그럼 x를 정해줬어. 무언가 관계를 통해 숫자를 찍어낸 거지. 여기 보이는 이 곱하기 5라고 돼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게 함수야. 이게 함수. 그래서 4라는 x가 함수라는 곱하기 5라는 관계를 거쳐서 20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지. 이 20이 뭐야? x가 고르는 y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y라는 녀석을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뭘 함수라고 생각해야 돼? 바로 이 곱하기 5 자체가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얘기로 돌아가면 내가 안경 쓴 사람 골라라고 했더니 우진이를 골랐어. 그러면 우진이 자체가 함수가 되는 거야? 아니요. 내가 함수야? 아니야. 안경 쓴 사람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바로 함수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관계라는 말이 중요한 거란 말이지. 관계 자체가 함수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답을 찾아냈잖아. y라는 거. 맞지? 이 y라는 녀석의 답을 찾았는데 그냥 답만 이거 그냥 답이야 y야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y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 함수를 통해서 나온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함수를 계산해서 등장한 함수를 계산한 값이다 해서 함수값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y값이라고 부르는 부분 있지? 이 y값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거다? 그렇지. 함수값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다음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의 함수값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결국 뭐 하는 얘기야? x의 숫자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 y가 얼마인지 그 y를 찾으라는 게 바로 함수값을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함수를 우리는 한번 함수라는 녀석을 만들어 보자. 즉 함수의 생성.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밝혀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x가 y를 고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함수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표기를 따라가게 되냐면 요렇게 우리가 쓰게 돼. 자, 표기법. 첫 번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 x라는 녀석을 내가 맨 처음에 정해줬지. 그 x가 함수라는 관계를 거쳐서 결국 y를 골라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한국말로 쓰게 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확인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처음에 정해줘야 될 게 누굴까? 앞에 나와 있는 x를 내가 처음에 정해주게 되는 거고 그 정해진 결과 y라는 값을 선택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즉 뭐뭐에서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뭐뭐가 정해주는 값, 뭐뭐로에라는 말에 뒤에 있는 문자가
함수에서 선택받은 함수값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자, 이번에는 말을 요르고 살짝 틀어서 이렇게도 써보는 거야. 굳이 x, y일 필요는 없단 말이야. a에서 b로의 함수야. 그럼 내가 처음에 정해줘야 될 게 a야, b야. a. 그 다음에 그걸 계산해서 나온 결과물은 b가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반대로 y에서 a로의 함수야. 누굴 처음 정해줘야 되지? y. 함수값이 누구지? a. 너 헷갈리지? 네. 뭐뭐에서라는 말에서 앞에 나와 있는 걸 정해주는 수. 뭐뭐로에 나와 있는 부분을 결과물, 함수값. 확인돼요?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국말로 쓰면 우리는 이제 해석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해가 될 거야. 맞지? 근데 외국인들은 모르겠지. 그래서 이것도 기호화시켜. 어떻게 기호로 시키게 되냐면 X에서 Y를 고르는 거지. 요렇게 화살표를 보내.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처음에 내가 X를 정해주고 걔가 Y를 고를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근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지금은 함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면 명제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그러면 그 부분이랑 얘를 놓고 비교했을 때 이게 함수인지 명제인지 또 헷갈리겠지. 그래서 얘를 함수라는 표시를 해줘.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앞에 땡땡 붙여줘. 그리고 이렇게 F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확인됩니까? 이때 이 F는 이렇게 생긴 단어의 약자야. 들어본 적 있나? 전혀. 읽어볼까? 오, 자룡동. 펑션. 뭔 소리지? 펑션. 무슨 뜻이야? 중국어. 기구, 구조, 기능, 뭐 여러 가지 뜻 가지고 있지? 여기서 얘를 우리는 함수라고 지금부터 얘기를 하게 돼.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F라는 첫 글자를 따와서 함수는 F로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근데 함수를 내가 막 만들다 보면 이렇게 F라는 함수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함수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함수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다 F라고 써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F는 대표 문자일 뿐이야. 함수가 여러 개로 늘어나면 나중에는 G라고도 쓰기도 하고 H라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자로도 표현하는 게 가능해. 근데 지금은 그냥 F라는 대표 문자로 쓴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데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돼. 뭐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화살표로 보내고 여기 앞에 F 땡땡 붙이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F를 쓰기도 해. 확인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도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F라는 문자를 써서 굳이 화살표를 쓰지 않고도 F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함수라는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내. 뭐냐? Y가 어쨌든 선택을 받을 거지. 이 Y라는 결과는 F라는 관계에 X가 대입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라는 의미로 최종적으로 안착을 시키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해석이 돼. Y는 결국에는 F라는 관계에 X라는 숫자가 대입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X라는 문자에 관한 식으로서 표현을 해내게 되는 것이 바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까지만 해도 뭐 안경 쓴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이런 말로만 함수의 관계를 설명했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함수라는 녀석의 관계를 표현하는 함수의 관계 표현하는 식이다라는 의미로 관계식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학년, 3학년 과정에 가면 이 관계식이라는 녀석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함수로 해석을 해내게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정도로만 기억을 해보시면 된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표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만들 땐 어떻게 만드냐면 요 기호나 요 기호 두 개 있지? 2번에 나와 있는 기호. 이 기호들을 사용해서 함수를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해. 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X가 있고 Y로 이렇게 화살표를 보내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X를 정해줘야 되지. 자,
자, 정해줘 보자. 숫자로 한번 정해볼 거거든. 뭐 써볼까? x에 1 1, 2, 또 두 개만 쓸까? 3? 세 개? 4 4. 네? 언제까지 쓸지 한번 보자. 그래, 기타 등등. 5개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확인됐죠? 그럼 자, x를 우리가 1, 2, 3, 4, 5 정해줬지. 근데 이렇게 그림 써놓고 이렇게 딱 써놨어. 10년이 지난 다음 내가 이걸 다시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x를 이렇게 정해줬다는 게 기억이 날까? 아니요. 안 나겠지. 그러니까 x를 이렇게 정해줬다라는 표시를 또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묶어줘, 숫자를. 그러면 아, x라는 그룹 안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넘어가면은 집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거든. 근데 그런 건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그룹으로 만들 거야, 묶음으로 만들 거야 정도로만 기억을 하자. 그럼 자, 이쪽에 y도 똑같이 묶음이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함수가 뭐라 그랬어? x가 처음에 정해졌지. 그럼 그 중에 y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골라내는 게 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를 적어내야지.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확인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함수가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고를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이 관계는 선생님이 정해줄게. 뭐라고 얘기를 해볼 거냐면 x라고 부르는 숫자의 약수 y야. x의 약수 y. 확인되니?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고르는 거야. 처음에 1이라는 숫자를 딱 놨어. 그럼 1의 약수를 골라주라는 얘기야. 누굴 고를 수 있어? 1 그래,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1로 화살표를 보내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1이 누굴 골랐어? 1을 골랐지? 확인돼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자, 여기다 써볼게. 1이 1을 골랐어.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맞죠? 이러한 과정 자체를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용어로 정리합니다. 무슨 용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택. 선택. 또 좀 더 고급스럽게 포장해봐. 채택. 좀 고급스러워졌는데? 대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대응. 여러분들 합동할 때 대응점 봤지? 얘와 얘가 포개지는 그 부분이잖아. 다시 말하면 포개지는 그 대응점은 하나의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이 합동이 되는 다른 삼각형의 그 꼭지점을 선택한 거라고도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선택한다, 대응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또 봐. 1이 1을 선택해. 한국말로 써놨지.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겠지. 기호화 시켜야 되겠지. 기호화 시키는 방법은 지금부터 이렇게 기호화를 시킵니다. 뭐냐? 괄호로 묶어. 그리고 가운데 쉼표를 하나 해.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x를 적고 뒤에다 y를 적어넣어. 확인돼요? 그러면 1이 1을 골랐어. 여기 있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1이 뭐지? 처음에 나와 있는 1이 x였지. 뒤에 나와 있는 1이 y였지. 그러니까 우리는 1을 써 넣으면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얘를 읽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읽게 되냐면 x 그리고 가운데 쉼표 있지? 쉼표도 같이 읽어줘. 쉼표 영어로 뭐라 그래? X 쉼표. 정답, 콤마 그리고 y 요렇게 읽게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그리고 요렇게 이제 묶어놓는 요 기호 자체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면 순서쌍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x가 y를 선택하는 그 관계를 대응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대응된 녀석을 하나의 순서쌍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걔는 x, y라는 이름으로 읽게 될 거라는 거야. 확인됐니? 그럼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점들을 한번 읽어볼까? 순서쌍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지? 1, 1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다시 대응관계를 또 한번 따져보자고. 이번에는 2가 한번 골라볼 거야. 자, 2의 약수 누구지? 1 그래, 2의 약수는 1하고 2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보면 2는 누구에 대응된다고 봐도 되는 거야? 그래, 1에도 대응이 되겠지? 2에도 대응이 되겠지. 그럼 순서쌍으로 만들면 순서쌍이 몇 개 나오겠어? 2개가 나오겠지? 왜? 2, 1, 2, 2로 2개의 순서쌍이 나오게 될 거잖아. 맞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이 내용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럼 계속 가보자. 3은 누굴 고를 수 있어? 1, 3. 그래, 3의 약수니까 또 1하고 3을 이렇게 대응시키면 되겠죠. 4는? 그래, 1, 2, 4에 대응이 되면 되겠지? 자, 5는? 그래, 1하고 5에 대응이 되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 주어진 요 대응가 되는 요 관계. 즉, 요 말 자체가 함수였잖아. 맞지? 요 말 자체를 함수라고 지금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있다. 없죠. 없다. 없는 이유는? Y가 하나여야 되니까.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함수에서는 단 하나의 y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1은 하나의 y를 고르는 게 맞잖아. 근데 2는 두 개를 골랐지. 벌써 여기서 안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순서상을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x가 y에 대응이 될 때 똑같은 x에서 다른 숫자 두 개로 대응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아까 전에 예를 들면 2,1과 2,2가 동시에 만들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응되는 게 하나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수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이 관계는 함수라고 볼 수 없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단어 하나를 추가해서 얘를 함수가 되게 만들어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아하. 약간의 넌센스? IQ? 테스트? 같은 문제가 되겠네? 뭐가 될까? 선생님 지금까지 10년 동안 수업하면서 요거 맞춘 사람 딱 2명 봤어. 뭐라고 문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다가 네. 단어 하나를 추가할 거야. 2글자짜리 단어 하나를. 네. 그래서 이 관계가 그 말이 조금 바뀌겠지? 예. 그 바뀐 말이 함수가 될 거야. 예. 응. 예. 그 단어가 뭘까? 그걸 맞춘 사람을 딱 2명 봤다고. 공? 대응. 대응? 약수 대응? 대응 되는 건 어차피 지금 여기서 바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게 나와야 돼. 약수 하나? 그럼 하나라고 생각해봐. 약수 하나 y. 그러면 2가 1에 대응되는 사람이 있겠지. 2가 2에 대응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보는 함수랑 다른 사람들이 보는 함수가 다를 수도 있겠지. 이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누가 봐도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뭘 추가해야 될까? 최대공 약수? 가장 작은 약수. 그건 너무 길어. 가장 약. 여기다 추가할 거야. 큰, 가장 작은. 작은. x의 약수 작은 y? 이렇게 개수로 바꿔버리는 거지. 숫자를 세버리라는 거야, 그냥. 네, 그럴 줄 알았어. 자, 그럼 다시. 1은 약수가 몇 개야? 한 개. 한 개. 1에 대응이 되겠지? 네. 2는 약수가 몇 개야? 2개. 그러면 얘가 이제 2로 이렇게 대응이 돼버리겠지. 자, 3은 약수가 몇 개야? 2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이 돼버리겠지. 확인돼요? 자, 4는 약수가 몇 개야? 4개. 그러니까 3으로 대응이 되겠지. 5는 약수가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2로, 오이씨. 오이씨. 1은 2. 2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지. 201은 2. 확인됩니까? 이렇게 관계를 바꾸면 함수가 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y를 처음에 정해준다 그랬잖아. 만약에 내가 y로 1을 이렇게 빼버렸어. 이렇게 빼버렸어. 그러면 2는 2에 대응되는 건 문제 없지. 3도 마찬가지, 4도, 5도 대응되는 데 문제 없지. 근데 1이 대응될 게 있어, 없어? 없지. 마치 아까 그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 내가 사람 골라보러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 아무도 안 고를래.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게 되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렇게 대응이 되면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 없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여기 1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고 1이 1에 대응되는 이 관계까지 설명이 돼야만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확인됐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 고등학교 때 나오는 용어 간단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그것만 듣고 이해만 좀 해보자. 네. 그냥 기억만 해놔. 네. 자, 처음에 우리가 x를 정해줬지. 네. 정하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거야 라고 그냥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그거는 그럼 내가 정해서 얘기를 하면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처음 정해준 이 x라는 애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처음에 정해주는 역할이다 해서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야. 정의역. 정해주는 역할.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y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선택을 받은 애들이 있을 거고 받지 못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선택을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시로 적어놓은 모든 y들 있지? 네. 모든 이 y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공역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몰라요. 공역. 공역.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 우린 요 관계 x의 약수의 개수 y다 해서 골라내게 된 게 선택받은 애가 누구지? 1 선택받았지. 2도 받았고 3도 받았지. 얘네들은 그럼 뭐야? 공역 안에서 선택받은 일부의 인간들이지? 일부의 숫자들이지?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것들이다 해서 선택받은 치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 나는?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정의의 화살을 받아라 하고 공터에다가 화살을 쐈더니 맞은 사람이 치 하고 죽었어. 누구지? 갑자기 딱 송호진이 나타나더니 저기 공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다 정의의 화살을 받아라 하고서 쐈더니 맞은 사람이 치 하고 죽은 거야. 사진. 그건 그냥 미친놈인데? 이미지에 딱 부합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한다 정도로만 지금은 알면 돼. 요거까지는 굳이 지금은 몰라도 된다. 순서상 대응이라는 말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돼요. 확인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수라는 녀석을 만들어까지 봤거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런 그림까지 딱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순서상들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응된 순서상들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지금 관계에서 우리 대응된 순서상을 한번 찾아볼까? 순서상 처음에 뭐가 나올까? 1,1이 나오겠지. 그 다음 뭐가 나올까? 그렇지. 2,2. 그 다음 뭐가 나올까? 그렇지. 그 다음? 그렇지. 그 다음? 그래.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확인됐지? 근데 우리는 지금 정의역을 5개밖에 안 정했으니까 순서상도 5개가 나왔겠지? 근데 간혹 가다 꼭 이런 애들이 있어. 정의역을 100개로 정해놓는 거야. 그럼 당연히 대응이 몇 번 되겠어? 100번. 그럼 내가 적어야 될 순서상이 몇 개겠어? 100개. 그랬더니 여기서 나는 질 수 없어 하더니 갑자기 1,000개를 적어. 10,000개를 적고 막 늘려가는 거야. 이런 놈들 우리 뭐라고 불러? 미친놈. 그렇지. 그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적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뭘 하게 됐느냐? 그러면 쟤를 적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채택한 게 바로 무엇이냐? 함수의 그래프야. 즉 함수를 지금부터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마구잡이로 막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좌표 평면. 그럼 이 좌표 평면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 수직선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니? 수직선이 뭐였지? 야이씨. 직선 ES 이런 걸. 수직선이라는 단어가 뭐랑 뭐가 더 야이씨. 수 플러스 직선이요. 그래 수에다가 직선을 더한 거. 다시 말하면 직선 위에 점들의 수가 표현된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그런 수직선을 이용해서 만든 거. 즉 다시 말하면 좌표가 다른 말로 하면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점의 위치.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평면을 얘기하는 게 바로 좌표 평면이야. 즉 다시 말하면 말로 이렇게 적어볼까?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이다 라고 쓰자. 이렇게 생각하지 뭐.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볼래? 내가 여기다가 점을 찍었어. 그럼 이 점의 위치를 민엽이 자리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해봐. 예. 그럼 이 점까지 어떻게 오겠어? 빠르게 오면은 쭉 올라오겠지. 근데 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뭐 5m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쪽 방향이 도대체 어딘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기준이 되는 축이 필요해. 기준이 되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될 거냐? 바로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설명하게 돼. 확인돼요?
이걸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올라가면 축이 하나가 추가가 돼서 Z축까지 쓰기도 해. 근데 지금은 X랑 Y축만 가지고 가보자고. 확인됐습니까? 자, 어떻게 표현하게 될 거냐면 X축과 Y축이라고 나왔지? 일단 기본적으로야. 반드시 꼭은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X축이라는 녀석은 가로축을 뜻해. 일반적으로. 그럼 Y축은 당연히 무슨 축이겠어? 그렇지. 세로축을 뜻해. 이렇게. 확인됩니까? 근데 Z축까지 추가된다고 그랬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라. 가로축, 세로축 나왔지? Z축은 뭘까? 높이축. 맞아. 높이축이야. 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가로와 세로를 가지고 우리는 면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근데 높이까지 생겨나 버리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좌표 평면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면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만 필요한 거야. 근데 얘가 추가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좌표 평면이 아니게 되겠지? 좌표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야. 확인됩니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기본 내용에서 하나가 추가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다. 근데 지금은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자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좌표축, 가로축과 세로축을 그려볼 거야. 자, 어떻게 그리게 될 거냐? 가로축이 있겠지? 확인돼요? 가로축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리는 거지. 그럼 세로축도 필요하겠지? 어디다 그려볼까? 저기다가 야, 이씨. 가운데다. 응, 아무데나 그려도 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직선이라는 의미로 화살표를 두 개 다 붙여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붙이니까 귀찮겠어, 안 귀찮겠어? 괜찮아요. 이거 분명히 글씨 못 쓰는 인간 이거 막 그리다 보면 여기 또 이거 귀찮아가지고 막 가로가 막 이렇게 되고 막 난리도 아닐 거라고. 그래서 귀찮음을 덜어주기 위해 한쪽만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됐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붙인 쪽이 뭐야? 우리가 보통 수직선 만들었을 때 오른쪽으로 할수록 숫자가 어떻게 돼? 커졌지. 위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졌지. 다시 말하면 큰 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붙여넣게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어쨌든 수직선 두 개를 포개 놓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그러면 수직선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잖아. 분명히 기준점이 되는 0이라는 점이 표시가 돼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려놓은 거잖아. 기준점이 되는 0이라는 점이 표시가 돼야 되겠지. 그때 여기 서로 교차되는 교점 보이지? 요 점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할 거냐? X도 0이고 Y도 0. 즉 둘 다 기준이 되는 점이야. 그래서 이 점을 처음 출발점이다라는 이름으로 원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 원점이라는 점은 X가 얼마나 그랬지? X가 얼마나 그랬지? 0이라 그랬잖아. 기준점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찬가지로 Y도 얼마나 그랬지? 0. 그럼 X도 0, Y도 0. 말로 설명하기 말고 기호로 써보자는 거야. 뭘 이용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 했던 거잖아. X랑 Y 말로 설명하지 말고 기호화 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 순서상으로 쓰는 게 가능해지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 원점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0,0이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 순서상이 좌표 평면에 지금 이제 그려졌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요 0,0이라는 이 순서상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여기 보이는 점 있지? 그 점의 좌표라고도 부를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야. 점의 위치라고. 점의 좌표. 위치라는 말 대신 좌표. 뭐라고? 좌표. 위치 대신 좌표. 다시 뭐라고? 좌표. 좌표. 알겠지? 좌표. 그냥 그렇게 미친놈들 보듯이 쳐다보면 내가 되게 민망해져. 이렇게 처음에 좌표라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진짜 너네 기억하게 하려고 내가 별 쇼를 다 한다 진짜. 와, 나 진짜 16년 수업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야. 이렇게까지 쇼를 하면서 내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좌표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이는 1,1이라는 점이 하나 보이지? 얘를 여기다 한번 표시해보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1,1. x가 1이란 얘기지? 네. 원래 있던 x가 0에서부터 1일로 변했어. 어떻게 되면 돼? 한 칸 옆으로 가면 되지.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면 되겠지.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위로 한 칸도 올라가 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을 딱 찍었을 때 이 점을 A라고 딱 이름을 붙여버린다면 이 A라는 점의 위치는 1,1이라는 좌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네. 즉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올라간 게 1,1이라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자, 하나의 도움을 더 찍어볼 거거든? 4,3으로 한번 가보자. 얘는 어떻게 가면 될까? 원점에서 그렇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그래. 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4칸. 그 다음에 위로 3칸을 올라가거든.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B라는 점으로 이름 붙이고 4,3으로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확인됐나요? 야, 그러면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야, 굳이 꼭 오른쪽 위쪽으로만 움직일 필요 있겠냐? 왼쪽으로 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점 C라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써볼게. 마이너스 2,3이야.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면 될까? 왼쪽으로. 그렇지. 일단 원점에서 왼쪽으로 2칸을 가겠지? 네. 그 다음? 위로. 그래. 세 칸. 위로 3칸을 딱 올라가면 여기에 점 C가 있을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위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됐니? 자, 그럼 다시 내가 이번에는 D라는 점을 말로 설명할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야. 네. 어떻게 가면 될까? 왼쪽으로 세 칸. 그래, 왼쪽으로 아니, 세 아래로 칸, 한 칸. 아래로 한 칸.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점 D를 찍고 이 D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점의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의 표시를 하고 났더니 뭔가 거슬려. 어떤 부분이 거슬리냐면 우리가 분명히 좌표 평면을 만들어 냈잖아. 네. 이 좌표 평면이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축으로 인해서 좌표들이 표현이 되고 나눠지게 된 거잖아. 근데 이 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무한히 직선이니까 확장을 하겠지.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의 면을 4개로 분할한 거 아니냐? 그치? 무한하게 평행하게 갈 거니까. 확인되죠? 4개로 분할을 했어. 그랬더니 그 분할된 4개의 면에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붙였어.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 여기 쪽 보이지? 이거 뭐야? X도 커지고 Y도 커지지?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지? 다시 말하면 X도 양수고 Y도 양수지? 즉 양수 콤마 양수라는 점의 좌표를 반드시 가질 거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지금부터 제1 4개로 분할된 면이다라는 의미로 4분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확인됩니까? 무슨 뜻? 4개로 분할된 면. 그래서 4분면.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에도 또 면이 하나가 생겨 있단 말이야. 맞지? 여기는 X는 음수고 Y는 양수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점의 좌표가 음수 콤마 양수라는 점의 좌표를 가지게 되겠지? 여기를 우리는 제2 4분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확인돼요? 그럼 자, 다시 여기 밑에 쪽 봐. 여기는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Y는요? 저거 헷갈리기 시작한다 또. 이렇게 되겠지? 여기를 제3 4분면이라고 또 이름을 붙인 거죠. 확인됐나요? 그럼 마지막 여기 하나 남았지? X좌표 뭐야? 양수. Y좌표는 음수. 그래서 여기를 몇 사분면이라고 부를까? 그렇지. 4분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확인되니? 마치 1, 2, 3, 4분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 거야. 숫자들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 가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선생님 1, 2, 3, 4, 1, 2, 3, 4 막 이러면서 읽으면 안 돼. 반시계로 돌면서 1, 2, 3, 4분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1, 2, 3, 4분, 1, 2, 3, 4, 4분면. 확인돼요? 그래서 이런 4분면까지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어? 처음 우리가 4분면을 배우고 나면 점의 좌표를 하나 줄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걔는 1,3이에요. 몇 사분면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1,3 몇 사분면에 있을까? 1,3이면 X좌표 양수지. Y좌표도 3이니까 양수지.
몇 사분면? 제1 사분면.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 맞추면 끝내줄게. 오. 2 콤마 예. 네. 0이야. 예. 예? 2 콤마 0. 네. 그러면 원점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2 콤마 0이야? 오른쪽. 그래, 오른쪽으로 2칸. 그 다음 아야. 아예 안 가고 그냥 여기 딱 있는 거지. 네. 여기에 2라는 점이 있어. 네. 몇 사분면에 있을까? 2.4분. 1.4분이요. 원점 그냥 원점. 원점. 자, 얘는 2 사분면에 1 사분면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2 사분면 4 사분면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불가능하지. 왜? 축 위에 있잖아. 예. 맞아요, 아니에요? 사분면. 그래서 14분이요. 야, 이씨, 무식한 인간 저 이씨. 이 2라는 점은 이렇게 얘기해. 그냥 x축 위에 있잖아. 예. 그래서 x축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분면에 들어가니라고 물어본다면 4분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야, 4분면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4개로 분할된 면이지. 근데 네. 축과 축사분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 이씨. 아이 무식한 놈. 그냥 x축 위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어쨌든 이런 점들까지도 우리는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용어들을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그냥 쭉 설명하면서 많은 용어들을 되게 얘기를 했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되게 외워야 될 게 많지? 네. 그래서 오늘은 배웠던 내용들 그냥 머릿속으로 되뇌이면서 정리만 해놔. 아시겠죠? 이게 딱 여러분들 책에서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지금 책이 없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는데 1단원의 중단원이 첫 번째 거 얘기 여기까지 끝난 거야. 첫 번째 거가 어디요? 좌표 순서상과 좌표였나? 네. 순서상과 좌표 거기까지 얘기를 다 끝낸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어볼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오늘은 배웠던 내용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 좀 해봐. 거기까지만 딱 하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순서상과 좌표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줄게. 배웠던 거 물어보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기억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도록 해라. 알겠니?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습니까? 좋습니다. 저 이제 질문 어. 저 개수 좀 맞춘 사람 2명이 있잖아요. 아. 누구예요? 누구라고 하면 네가 아냐? 아, 그러니까 일단 말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맞춘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처음 듣던 애 중에 하나가 맞췄고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애가 하나 맞춘 적 있어.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네. 선행할 때. 우리 학원은 말고. 이름. 신호.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